팔대인각경 5번째 단락입니다. 제옥하고 5번째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치생사, 몸과 마음이 어리석으면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된다. 보살상념, 보살상념 광학담은 증장지의 성취변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 뭐냐면 두루 배우고 많이 들으며 지혜를 늘리고 키우며 표현을 잘하는 변제를 성취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해야 함을 보살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한다. 교화 일체 실이 되라.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큰 즐거움으로 알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우치생사, 몸과 마음이 어리석으면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굉장히 큰데, 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몸이 하는 짓을 모르거나, 마음이 하는 짓을, 마음이 지금 무슨, 이렇게, 동작을 취하고, 몸이 무슨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몸이 자기 습관이, 몸의 습관이 이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치라 그러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마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라고 한다. 우치라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나놓고 보니까 했어. 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행동에 시선이 미치지 못해. 그러면은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 중에 대부분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마음을 쓰는데 어떤 마음을 쓰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삶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원하지도 않았지만 내 몸이 행동을 했고 내 마음이 행동을 해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인생이 좀 억울한 거예요. 나는 크게 내가 그걸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내가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꼭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했어. 그런데 큰 책임을 묻거든. 이런 일들을 인생은 많이 인생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해도 마치 무엇과 같냐. 음식을 먹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잘 감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기억도 없죠. 근데 다 먹었어. 그리고 배탈이 난 거야. 그러면은 그 결과는 내가 먹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듯이 인생 배탈도 많이 나거든.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이 잘 안 미친다는데, 그래서 시선이 안 미치니까 어떻게 입력된 대로, 익숙하게 입력된 대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도 익숙하게 입력된 대로 해요.
자, 내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행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지각해야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지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차리는 순간은 조절 가능해져요. 내가 알아차리면 조절이 가능해지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거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조절할 수 없게 이미 그냥 훅 지나갈 때까지 한눈 팔고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거나 행위가 끝났을 때 아차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면 바보다 이런 말은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우리는 인생길에서 같은 돌에 2번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10번도 걸려 넘어지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또 인생입니다. 그러죠? 그래도 누구보다 누구한테 어리석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멍청하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자꾸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습관화된 내 행동이 움직일 때 왜 그 타이밍에 못 알아차리는지,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왜 그 타이밍에 못 알아차리는지, 그러면은 뭐죠?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연습을 할 수 있느냐. 보살상념, 보살은 항상 생각해요. 항상 생각한다 해서 항상이란 말은 이 불교에서 항상이라고 말하면은 경전에서 항상이란 말은 짧게 잡으면 한평생이고 길게 잡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하는 그런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광학담은 첫 번째, 이 널리 배우고 많이 듣습니다. 자, 배운다는 거는 아는 거를 배울까요? 모르는 걸 배울까? 모르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아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려고 할까? 모르는 것을 포함해서 반복하려고 할까? 아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횟수는 많은데 습관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는 거를 반복하는 속에서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한 나보다 권위 있는 분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관찰력이 있고 나보다 알아차리는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범위보다 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분, 내가 보는 범위보다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내가 보는 각도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옆에 모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법, 또 새로운 깊이로 보는 법, 그 다음에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영역을 염두에 두고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광학이라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넓다, 좁다 이렇게 보느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내가 익숙한 범위보다 넓힐 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보다 넓게, 더 깊게, 더 다양하게. 그런데 아무거나 배우면은 아무거나 다양하면 좋으냐, 아무거나 더 깊으면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배워나가느냐, 목표가 이타심이 아니면 자기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심의 벽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이기심의 벽을 강하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이타심인데 우리의 이 삶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가늠하면은 이기,
이타. 자, 이기심이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 이쪽이 악이죠. 이쪽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게 두부모 베듯이 딱 베면은 떨어지느냐? 떨어집니다. 자, 내가 이기적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그 행동이 선하게 판정이 됩니까? 악하게 판정이 됩니까? 악하게.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붙여서 해석을 하냐면 로펌 변호사를 붙여서 해석을 하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 검사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로펌 변호사도 있고 공안 검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로펌 변호사를 붙여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공안 검사를 붙여서 그러면 안 되지. 뭔지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이타적인 행위를 이타적인 행위는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 얌체짓을 하면 나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도 얌체의 행동을, 패턴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얌체, 이렇게 얌체. 자, 가장이 얌체. 그러면은 부인도 얌체, 아들도 얌체, 딸도 얌체. 그래서 각자가 강력하게 이기적인 에너지를 이기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고 사는 단란한 4인 가족이 있다. 남편도 이기적이고, 아내도 이기적이고, 아들도 이기적이고, 딸도 이기적인 단란한 가정이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랍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이기적이면은 거기는 굉장히 고통이 커져요. 자, 이타적이라는 얘기는 이타적으로 이렇게 업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이기적인 내가 마음의 벽을 묶고 좀 낮추고 이쪽에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의 입장을 듣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입장과 입장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파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축이 있어서 그 중심축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있거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입맛이라고 치면은 누구는 이렇게 매운맛이 편안할 수도 있고 좀 담담한 맛이 편안할 수도 있고 새콤한 맛이 편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소한 맛이 편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업력에서는 어느 맛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자기한테는 자기가 좋으니까 계속 그걸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어떤 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당신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노나라 장공인가 하는 분이 노나라에 이렇게 내륙에 있는 나라인데 그쪽으로 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답니다. 바다 쪽에 있는 새가. 그러니까 귀한 새가 날아들었죠. 내륙으로는 안 오는데 바다새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귀한 새니까 대접을 잘해 주려고 제일 맛있는 고기를 주고
제일 맛있는 술을 주고 제일 맛있는 듣기에 좋은 음악을 들려줬답니다. 새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슬피 울다가 죽었더랍니다. 내 입장에서 좋은 게 내 습관에 최적화된 게 다른 사람한테도 최적화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할 때는 뭐죠? 서로가 시소를 타요. 시소는 누구의 업을 중심으로 한번 맞추고 이렇게 서로가 상대의 업에 한 번씩 이렇게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죠? 그렇게 서로 맞춰줄 마음이 있으면 인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다양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타적인 영역이 들어가도 그래도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 시소의 높은 자리를 내가 올려줬잖아 하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공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타적인 선의 자리에서도 공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공치사 안 하고 이타적일 수 있느냐, 공치사를 꼭 해야 되는 이타심이냐, 여기에서 방향은 이기적인 선에서 이타적인 자리에서 공치사를 하지 않는 무주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최고급의 좋은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감 능력이 극도로 높아지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인품도 그리고 저렇게 무주상의 상태, 상대에게 바라는 거 없이 편안하게 맞춰줄 수 있을 때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생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많고, 원하는 걸 포기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다가오면 촐싹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속이 흔들리니까 가볍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원하는 게 좋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편안하게 알아차리고 형편되는 대로 맞춰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현대의 그런 위험을 갖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루 배우고 많이 들으며,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려고 하면은요, 충동을 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동을 억제하느냐? 우리는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에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능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들으면 내가 상대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이렇게 불러오니까 통제 욕구는 재색, 명식, 수, 5욕 중에서 명은 명예욕이라고 하지만은 명예욕 플러스 권력욕이거든요. 이 권력욕은 기본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이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인은 부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 집안을 컨트롤하고 싶고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집안을 컨트롤하고 싶고 컨트롤 타워가 둘이 있으면서 양보가 없으면은 이제 이 정규 대전이 한 번씩 벌어집니다.